지금 전 세계 돈줄이 어디로 흐르는지 눈에 보이시나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자석이 지구 반대편의 금괴까지 몽땅 끌어당기는 것처럼 모든 부와 기술이 타이완이라는 작은 섬으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AI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대만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대박 황금기를 맞이했거든요. 단순히 경제가 조금 풀린 수준이 아닙니다. 2025년 대만이 기록한 무역 흑자 규모만 무려 1957억 달러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숫자냐면 나라 전체가 벌어들이는 돈의 30%를 오직 해외에서 긁어모은 순수 흑자로만 꽉꽉 채웠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잘 나간다고 하지만 대만은 인구도 적으면서 우리보다 흑자 규모가 2배나 더 큽니다. TSMC를 앞세워 전 세계 달러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으니 국가 금고가 터져나갈 지경이죠. 2024년 한 해에만 예상보다 세금이 20조 원이나 더 거쳤다는데 상상이 되시나요? 무슨 미친 소리냐고요? 그런데 이 찬란한 돈잔치 뒤편에서 대만이라는 국가의 뿌리를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섬뜩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라 곳간에 돈이 썩어 넘쳐나고 주가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바로 이 순간에 대만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물리적으로 소멸하고 있다는 사이렌이 울린 겁니다. 바로 합계 출산율 0.695명. 소름 끼치게도 인류가 근대적인 인구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로 전쟁이나 전염병 같은 재난 상황이 아닌데도 이런 기형적인 숫자가 튀어나온 건 전 세계에서 대만이 처음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뼈아픈 타이틀을 쥐고 있었지만 2025년을 기점으로 그 비극적인 왕좌의 주인이 대만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0.7명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마저 무참히 깨부수고 지하로 뚫고 내려가 버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초 대만 정부가 가장 비관적으로 예측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조차 0.84명이었는데 실제 결과는 그보다 17%나 더 낮았습니다. 국가의 예측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마비될 정도의 대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1960년대만 해도 한 집에 아이가 7명씩 뛰어놀던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어떻게 이런 멸종의 길을 걷게 된 걸까요? 오늘 제가 파헤칠 이야기는 단순히 출산율이 낮다는 통계 노름이 아닙니다. 이건 돈이면 기술도 시간도 심지어 사람의 영혼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거대한 오만에 대한 기록이자 화려한 AI 제국 대만이 감추고 있는 가장 잔인한 민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금괴를 쌓아두고도 요람은 텅 비어버린 이 기괴하고도 소름 돋는 대만의 속사정을 지금부터 낱낱이 아주 시원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원래 대만은 우리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리며 끈끈한 경제 협력 관계를 맺어온 파트너였습니다. 초기만 해도 서로 기술을 나누고 투자를 장려하며 장밋빛 미래를 그렸거든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이 보여준 간절함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삼성의 성공 방정식을 배우기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나열하며 손을 내밀었죠. 우리 기업들도 그 환대에 응답하며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대와 미소, 사실은 철저하게 계산된 쇼였습니다. 그들의 속내는 따로 있었거든요. 상황이 급변합니다. 대만 정부가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며 태도를 180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괴한 적대자의 등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대만의 거대 반도체 연합체들이죠. 그런데 이들을 이끄는 리더들의 면면을 보면 실소가 터져 나옵니다. 반도체에 평생을 바친 기술자냐고요? 아니요. 놀랍게도 그들 중 상당수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굴리던 머니게임 선수들이었습니다. 반도체를 단순히 돈을 복사하는 기계로만 여겼던 겁니다. 이 부적격 리더들은 정말 황당한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거만한 발언을 쏟아내며 돈으로 사람도 사고 기술도 사면 그만이다 라고 떠들었거든요. 그들은 가장 먼저 약탈적 기업 사냥에 열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핵심 기술 기업들을 통째로 삼키려 들었죠. 하지만 기술 안보를 중시하던 미국의 벽에 부딪혀 처참하게 깨지고 맙니다. 그러자 이들이 눈을 돌린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우리 한국의 핵심 인재들이었습니다. 한국 인력 빼가기 작전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헤드헌터를 통해 연봉 3배 보장, 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 아파트 제공이라는 독이 든 성배를 건넸거든요. 수많은 인재가 이 유혹에 넘어가 대만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완벽한 공장들이 대만 곳곳에 세워졌죠. 이들은 금방이라도 삼성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처럼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한 실패였습니다.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수율, 그러니까 제품 중 합격품이 나오는 비율을 비교해 보잖아요. 삼성이 90% 이상을 찍으며 승승장구할 때 대만의 이 신생 공장들은 10에서 20%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10개를 만들면 8개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는 뜻인데 이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반도체는 단순히 기계만 있다고 뚝딱 나오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온도, 습도, 압력은 물론이고 아주 미세한 진동조차 허용하지 않는 극도로 예민한 산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암묵지라는 개념이에요.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숙련된 기술자들의 감각, 그 끈질긴 장인 정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대만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베꼈을 뿐 그 안에 담긴 영혼은 전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대만 사회의 밑바닥을 지탱하는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국가 경제가 TSMC 덕분에 황금기를 누린다고 하지만 정작 평범한 청년들의 통장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거든요. 대만 타이베이의 집값을 한번 보세요. 이건 주거 공간이 아니라 그야말로 황금 건물 보관소나 다름없습니다. 주택 가격 대비 소득 비율인 PI 지표를 보면 대만은 이미 10년 전에 9.2를 돌파했습니다. 숨만 쉬고 돈 한 푼도 안 쓰고 9년을 꼬박 모아야 간신히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인데 지금은 상황이 훨씬 더 지옥 같습니다. 타이베이에 사는 평균적인 가구는 매달 월 소득의 66% 이상을 주택담보대출 갚거나 비싼 임대료 내는데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권장하는 적정 주거비 상한선이 소득의 25%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대만 청년들은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괴물한테 매달 월급을 상납하며 살아가는 노예나 다름없는 거죠. 이런 살인적인 경제적 압박은 청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기형적으로 꼬아버렸습니다. 현재 대만의 25세에서 40세 사이 청년 중 약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기성세대들은 과거 대만이 한창 성장하던 시기에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샀고 엄청난 자산 가치 상승의 혜택을 톡톡히 누렸습니다. 대만 노동계 자료를 보면 지금 상황을 추락하는 세대라고 부를 정도예요. 부모 세대가 부동산을 쥐고 막대한 불로 소득을 챙기는 동안 청년 세대는 부모 집에 얹혀 살면서 자신들만의 가정을 꾸리거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사다리 자체가 아예 걷어차여 버린 겁니다. 운 좋게 영혼까지 대출을 끌어모아서 독립을 한다고 해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대만 대도시의 비좁은 아파트에서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건 물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따르거든요. 심지어 비싼 주거비를 감당 못해서 그 좁은 집에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거실에 시부모님 앉아 계시고 방 2개짜리 닭장 같은 곳에서 평생 빚 갚으며 살아야 하는 청년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말하는 건 사실상 폭력에 가깝죠. 집값만 미쳐 날뛰는 거면 어떻게든 이 악물고 버텨볼 여지라도 있겠죠? 하지만 청년들의 숨통을 끊어놓는 진짜 칼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만 사회 특유의 착취적인 노동 환경과 만연한 저임금 구조예요. 겉으로 보기엔 최첨단 반도체를 설계하는 혁신국가 같죠? 그런데 그 기저를 떠받치는 평범한 노동자들의 현실은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의 노동 착취 공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만 청년들이 SNS에서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로 가장 입을 모아 성토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애를 키울 물리적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대만의 노동시간은 아주 악명 높게 깁니다. 좋게 포장하면 근면 성실한 거지만 실상은 아주 잔인해요.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진짜 열받는 문제는 이 추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안 주는 무급 야근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체력이랑 정신력 싹 다 쥐어짜이고 파김치가 돼서 밤늦게 집에 오는데 무슨 에너지로 연애를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겠습니까? 그렇다고 월급이라도 넉넉하게 주면 좀 덜 억울하겠죠. 하지만 대만은 물가를 억누르기 위해서 전 국민의 인건비를 극단적으로 후려치는 살인적인 저임금 국가로도 유명합니다. 국가 무역 수지는 천문학적인 흑자라면서 그분은 철저하게 기업의 유보금이나 소수 자본가의 주머니로만 쏙쏙 들어갈 뿐 밑으로 떨어지는 낙수 효과는 완벽하게 실종됐습니다. 맞벌이하면서 그나마 대출 갚고 아이 한 명이라도 낳아볼까 상상이라도 해볼 수 있는 급여를 주는 곳은 외국계 기업뿐이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쏟아져 나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대만에서도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들 연봉의 2배를 받아야 외국계 기업 수준의 넉넉한 삶을 꿈꿀 수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절대다수의 내수시장 노동자들은 최저 생계조차 위협받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증거죠. 사회 전체가 초저임금으로 서로를 쥐어짜면서 위태위태하게 굴러가는 구조인데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찬 청년들에게 가족의 탄생은 너무나 무거운 사치제가 돼버린 겁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살인적인 집값과 쥐어짜는 노동 환경이 남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고통이라면 대만 사회가 이 0.695명이라는 파국을 맞이한 진짜 결정적인 트리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폭력과 가혹한 페널티예요. 현재 대만은 아주 기괴한 과도기적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 구조상 혼자 벌어서는 절대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맞벌이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정과 사회 안에서는 여전히 지독하게 낡아빠진 가부장적 유교 시스템이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어요. 여성들은 직장에서 남성과 똑같이 뼈 빠지게 돈 벌어 오면서도 집에 오면 시부모님 모시고 완벽한 며느리이자 어머니 역할까지 다 해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통계 보면 대만 여성들이 남편보다 하루 평균 무려 3시간이나 더 많은 시간을 가사와 육아 노동에 갈아넣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해지는 페널티는 진짜 노골적이고 치명적입니다. 흔히 어머니의 벌금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대만 여성들은 아이를 낳는 순간 자기 커리어와 자아를 완전히 희생해야 하는 일종의 지우기 행위를 강요받습니다. 임신을 하는 순간 야 너는 이제 예전처럼 밤늦게까지 야근도 못하고 주말 출근도 못할 테니까 회사에 민폐 끼치지 말고 나가라 하며 노골적으로 해고하거나 퇴사를 종용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납니다. 이분들을 보호해줘야 할 사회적 시스템이나 법적 제도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임신하면 정기적으로 산전검사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만에서는 임산부가 검사 때문에 자리를 비우면 자기가 없는 동안 업무 대신해줄 동료의 대체 인력 인건비를 자기 사비로 지불해야 하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규정까지 존재합니다. 내 아이 건강 확인하러 병원 가는 건데 내 생돈으로 회사 동료 일당을 물어내야 하는 나라.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출산 이후 시스템은 더 처참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은 점심시간만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부모들이 퇴근하는 밤까지 애를 맡길 곳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늦게까지 맡기려면 사설 서비스를 써야 하는데 그 비용이 저임금 맞벌이 부부한테는 감당 못할 재앙이죠. 결국 대만 청년들이 선택한 건 조용한 투쟁입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를 멈추고 아이를 낳지 않음으로써 이 착취적인 시스템에 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0.695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정글에서 탈출하고 싶은 청년들의 처절한 비명입니다. 겉으로는 세계 경제를 호령하는 챔피언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조용히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대책은 참담할 정도로 순진합니다. 아이 한 명 낳으면 돈 몇백만 원 쥐어주면 해결될 거라 믿고 있거든요. 살인적인 집값과 쥐어짜는 노동 환경은 그대로 둔 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반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청년들은 이제 그들의 거짓 미소에 속지 않습니다. 국가의 금고는 꽉꽉 들어차는데 요람은 텅 비어가는 이 기괴한 풍경, 이게 바로 오늘날 대만이 마주한 진짜 갈등의 핵심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면 정상적인 국가나 기업은 멈췄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만의 이 기형적인 경제 구조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질주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연성 예산 제약이라는 아주 무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국가가 뒤를 봐주는 국경 기업들은 망할 걱정이 없으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세금을 들이붓습니다. 경영진들은 수율이 바닥을 기는데도 곧 삼성 잡는다라는 거짓 보고서를 올리며 정부의 눈을 속였습니다. 도대체 그 천문학적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조사 결과 소름 끼치게도 반도체 기술 개발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와 주가 조작에 사용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반도체는 그저 나라 돈을 털어먹기 위한 화려한 미끼였을 뿐이었던 겁니다. 결정적 순간 이 사기극을 끝내기 위해 거대한 심판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이죠. 미국은 대만이 기술을 훔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미국은 즉각 블랙리스트라는 철퇴를 내리쳤습니다. 이건 단순히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축구 선수에게서 축구화를 뺏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조치였거든요. 미국산 설계 소프트웨어와 핵심 부품 없이는 그 어떤 첨단 칩도 만들 수 없는 기술 생태계의 잔인한 법칙이 작동한 겁니다. 타격은 즉각적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부품을 구하지 못해 공장 라인이 멈춰섰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끊기자 최첨단 장비들은 순식간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철 덩어리 보관소로 변해버렸습니다. 돈으로 해결해 보려 했지만 기술 패권 전쟁 앞에서는 그 어떤 돈다발도 무용지물이었죠. 상상이 되시나요?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공장이 거대한 쓰레기통으로 변해가는 그 처참한 광경을 말이죠.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대만 내부의 사회 보장 시스템이 통째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이 만천에 드러난 거예요. 지금 대만 노동보험 기금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현재 약 443억 달러라는 엄청난 자산을 굴리고 있다며 언론에서는 AI 열풍 덕분에 투자 수익 대박 났다라고 팡파르를 울렸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건 거대한 싱크홀을 가리려는 눈가림 막일 뿐이었습니다. 보험료 낼 청년은 사라지는데 돈 타갈 노인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 기금 고갈은 수학적으로 피할 수 없는 확정된 미래가 된 거죠. 2028년이면 이 기금이 바닥을 보일 거라는 경고가 터져 나왔습니다.
급해진 대만 정부가 2026년 1월부터 어떤 짓까지 벌였는지 아시나요? 대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새 연금 체계에 강제로 가입시켜서 보험료를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너지는 댐을 손가락으로 막아보는 단기 처방에 불과한데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외국인 주머니까지 털어가는 교육지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대만 내부에서는 이 외국인 인력을 숙련공으로 전환한다는 명목 아래 영주권 당근을 던지며 어떻게든 인구 붕괴를 막아보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저임금과 차별에 지친 동남아 노동자들이 대만을 떠나 다른 나라로 향하고 있어요. 사람을 소모품으로만 보던 대만의 태도가 결국 자기 발등을 찍어버린 셈입니다. 중국과 대만이 이렇게 내부에서부터 골마 터지고 미국한테 두들겨 맞으며 난리치는 동안 우리 삼성전자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삼성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뒤에선 그야말로 미친 듯한 칼질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바로 초격차 전략입니다. 경쟁자들이 정치 싸움하고 돈잔치 벌일 때 삼성은 기술의 한계를 뚫어버리는 시간차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적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벌려놓고 그들이 숨 가쁘게 쫓아올 때쯤 다시 한 단계 더 멀리 달아나버리는 무자비한 전략이었죠. 결국 대만은 앞에서는 삼성의 기술력에 치이고 뒤에서는 미국의 제재에 밟히는 완벽한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내부 붕괴는 둑이 터지듯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사회의 뿌리인 교육 현장부터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거든요. 한 해 태어나는 아이들이 10만 명 아래로 곤두박질 치니까 지금 대만에 있는 130여 개의 대학교 중에 절반 가까이가 폐교합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학이 문 닫으면 주변 지역 경제는 순식간에 붕괴하고 결국 도시 전체가 유령 마을처럼 변해가는 거죠. 대만의 국립대학들조차 신입생을 채우지 못해 학과를 통폐합하고 교수들이 짐을 싸는 풍경이 일상이 됐습니다. 지성의 전당이라 불리던 캠퍼스에 잡초가 무성해지는 모습은 대만의 미래가 얼마나 빠르게 녹슬어가는지 보여주는 잔인한 증거입니다. 기가 막힌 건 이 난리통 속에서도 정치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부터 신생아 한 명당 470만 원 주겠다고 현금 살포 정책을 발표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출산율은 반등은커녕 오히려 0.88에서 0.695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타이베이시에서는 자녀 둔 부모 하루에 딱 1시간 일찍 퇴근시켜주는 시범사업 한다고 생색내는데 성과 지상주의 기업 문화 속에서 누가 눈치 안 보고 퇴근하겠습니까? 이건 사실상 나 승진 포기할게요라고 각서 쓰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쓰려 하면 동료들에게 미안해해야 하고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서류조차 꺼내지 못하는 원시적인 기업 문화가 여전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정부가 던져주는 몇 푼의 돈은 청년들에게 오히려 조롱처럼 들릴 뿐입니다.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나라가 AI 시대를 선도한다며 샴페인을 터뜨릴 때 정작 그 나라를 지킬 군대는 텅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0.695라는 출산율은 이제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런 가망 없는 시스템에 우리 자식의 인생을 태우지 않겠다라는 청년들의 처절한 선언입니다. 군입대 자원은 10년 만에 반토막이 났고 최전방 부대 충원율은 60%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적대국인 중국의 위협은 날로 거세지는데 나라 안에는 총들 청년이 사라지는 이 기괴하고도 섬뜩한 현실, 대만은 외부의 총알 한 방 없이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국방부는 급해진 나머지 징집 대상을 확대하고 복무 기간을 늘리는 강수를 뒀지만 이는 오히려 청년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나라를 지킬 명분도 자부심도 사라진 군대는 오직 숫자를 채우기 위한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이런 파멸의 길을 걷게 된 걸까요? 알고 보니 대만의 황금기는 모래 위에 세운 성이었습니다. 부는 소수에게만 집중되었고 미래 세대는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겨졌습니다. 이제 대만은 깨달아야 합니다. 반도체 칩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칩을 설계하고 나라를 지킬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되어버린 대만의 청년들은 이제 국가의 거창한 구호의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화려한 수출 지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작은 방 한 칸과 내일이 기대되는 공정한 사회였거든요. 2028년이면 대만은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의 3분의 2 아래로 떨어지는 인구 절벽에 정면으로 들이받게 됩니다. 지금은 AI 호황으로 돈잔치 벌이고 있지만 딱 2년 뒤부터는 뼈를 깎는 노동력 부족과 천문학적인 노인 부양비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청년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평생 어깨에 메고 달려야 하는 지옥 같은 미래가 확정된 거죠. 국가가 세워놓은 모든 장밋빛 계획은 이 인구 붕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종이배처럼 찢어질 운명입니다. 하지만 소름 끼치게도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멸망의 길 끝에서 대만은 마지막 생존을 위한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무너져가는 댐을 손가락으로 막아보려는 그들의 눈물겨운 사투, 그리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냉혹한 자본의 흐름. 과연 이 지옥 같은 레이스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결론을 내려보죠. 대만이 마주한 이 잔인한 현실은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곳간에 금괴가 쌓여도 사람이 사라지면 그 국가라는 시스템은 결국 멈출 수밖에 없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거든요. 대만 정부는 뒤늦게 외국의 젊은 피를 수혈하겠다며 이민 문턱을 낮추고 돈을 뿌리고 있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버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 번 무너진 인구 구조는 반도체 수요를 잡는 것보다 수만 배는 더 어려운 일이니까요. 결국 미래의 대만은 우리가 알던 활기찬 섬이 아니라 거대한 반도체 자동화 공장과 실버타운이 공존하는 아주 기묘하고 적막한 풍경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관점이나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냉정하게 보면 이건 우리에게 아주 기막힌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만이 내부 수습에 정신이 팔려 있고 인력 부족으로 흔들리는 동안 삼성전자는 더 무섭게 격차를 벌려나갈 거거든요. 사람이 없어서 군대도 못 채우고 공장 돌릴 엔지니어도 모자라는 나라와 끈질긴 장인 정신으로 초격차 유지하는 나라의 승부는 이미 정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대만 청년들이 요람을 비우며 던진 처절한 경고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번 자가 아니라 그 부를 미래 세대와 제대로 나눌 줄 아는 국가가 될 겁니다. 대만의 황금빛 반도체 제국이 소멸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칩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설계해야겠죠. 오늘 대만의 민낯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람이 사라진 경제는 영혼 없는 기계와 같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긴박하고 기괴한 레이스에서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